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9월 17일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애 조합원입니다. 오늘 뉴스투데이에서는 2822일 만에 극적인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유명자 지부장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요. 오늘 임미애 혁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반가워하실 분입니다. 인천 강화 날씨를 연지연 곰탕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현숙 조합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애쓰시는 거. 아우,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연결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텐데,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저 론이에요. 연정곰탕 론이.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막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네. 일단 인천 강화 날씨 한번 들어볼까요? 인천 강화 날씨 오늘 제가 지금 밖에 나갔다 왔는데. 네.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게 너무 쌀랑한 약간 그런 느낌. 지금 15도래요. 네. 근데 햇살이 너무너무 그냥 막 이런 산과 하늘에 확 비춰가지고 기분이 너무 상큼합니다. 네. 산과 하늘이 특별히 이제 강화 지역이라서 가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쪽은 아직은 이제 푸른색이라 가을까지는 조금 그런데 이 날씨 자체가 저런 도시하고 완전히 틀리죠. 네, 특히 쌀랑쌀랑한 기가 너무 좋아요. 네, 특히 밤하늘이 너무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네, 이쪽은 어떠세요? 밤하늘도 밤하늘인데. 네. 이렇게 석양 질 때. 노을 질 때. 네. 노을 질 때 너무너무 예뻐요. 그 산에 이렇게 살짝 넘어갈 때 정말 예뻐요. 네. 날씨는, 오늘 날씨는 정말 전형적인 가을 날씨이지만 약간 서늘하고, 오늘 옷차림이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긴팔 입으셨어요? 요새는 맨날 저는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나시같이 입고 있어요. 나시 여름 옷 그대로 아직은. 네. 그렇게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밖을 나가셨는데도. 네, 지금 쌀랑한 그런 약간 쌀랑한 있어요. 기분이. 네. 그런데 그 옆에는 아궁이에 장작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타고 있고. 우리 디오님은 벌써 나무 자르고 있더라고요. 네. 항상 연지연곰탕 가면 그 장작불이 이렇게 빨갛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시골의 그 고향이 생각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게 불이 네.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마당에서는 네. 강아지하고 고양이들이 막 뒤 엉켜가지고 막 네.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그랬어요. 네. 지금 그 연지연곰탕은 동물의 왕국이면서 네, 동물 천국이라고 왕국이에요. 그러는데 동물 가족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동물 왕국인데 네. 저희 이제 삽살이 한 마리하고 진돗개 새끼를 하나 갖다 놨고요. 네. 고양이는 지금 새끼를 7마리 나가지고 완전히 12마리가 돼 있고요. 네. 저쪽에 꼬꼬 닭은 한 30마리 넘고요. 네. 오리 2마리, 거위 1마리. 이렇게. 거위 있어요. 1마리. 네. 그리고 그 강아지 네. 1마리. 네. 또 베라. 베라. 삽살이. 네, 삽살개.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카라가 막 네. 튀어넘다가 네, 많이 슬퍼 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많이 잊어졌어요. 네, 정말 우리가 예. 이렇게 막 슬픈 일, 좀 안 좋은 일은 빨리빨리 잊고 네. 그러는 게 살아가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카라가 가면서 우리 예쁜 고양이 지금 7마리가 선물로 왔는데 네. 아마 네 항상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특히 꼬꼬 닭들이 예, 너무나 행복한 그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네, 저희 항상 집은 네 되게 들려요. 완전히 가면 신나서 막 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그리고 연지연곰탕에 가면 네. 너무 먹는 고문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거를 계속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네. 좋아해요. 네, 강화대교 못 가서 개념 부부가 하는 연지연곰탕 정말 많은 우리 조합원들이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보고 싶어 하는 부부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이제 서서히 우리가 제가 사랑하는 국민 라디오가 정상화되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생기가 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할 때 아주 홀에 크게 틀어놓고 듣는데 귀에 익숙한 이제 닉네임들이 막 들려오면 우리 조합원님들 진짜 어찌 지내고 계시구나, 뭐 하고 계시구나 막 빙그레 웃게 돼요. 네. 진짜 전 아주 되게 바빠도 짧게나마 인사 나누고 이제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막 안부 전해드리고 그러는 게 제 진짜 생활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정말 국민 라디오가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런 라디오가 되는데 네. 이제 우리 모든 조합원님들 만족하는 국민 라디오가 될 거라고 믿고 네. 저도 오늘 힘차게 일할 거예요. 네. 그리고 조합원님들 오늘도 힘차게 우리 모두 힘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시간에 포장해야 될 시간인데 특별히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오늘은 포장 네. 안 하고 어제 많이 해놨어요. 네. 네. 지금 미국에 또 조합원이 전화 올 시간이라서 조합원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현숙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정치연합 중앙위는 어제 지도체제 변경 등에 관한 당헌 개정안과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각각 차례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지도체제 변경 개정안은 최고위원제 폐지에 따른 권역별 계층별 대표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천 관련 개정안은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총선 경선 선거인단을 100% 국민공천단으로 구성하고 정치신인 가산점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위원 제적위원 576명 가운데 41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첫 관문을 우여곡절 끝에 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새정치연합의 공천혁신안 통과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가 더욱 난망해지자 김무성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해 사무총장단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태스크포스 의원들은 새정치연합의 중앙위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비관론이 끊이지 않고 있어 김 대표가 확고한 의지로 재차 강조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한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켜 주도권을 잡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내달 16일인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핵 미사일 카드를 내놓은 것은 미국과 중국을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풀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후에도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하는 등 남한과의 상봉 행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에 만족할 만한 카드를 내놓을 것을, 중국에는 어설프게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말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합니다. 정무위에서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 있던 신동빈 회장이 출석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재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기조에서 여당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긋는 기조로 국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회장 출마를 선언한 피파 스위스 본부로 투쟁단 파견을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내달 18일부터 24일까지 피파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 노조 간부 1명과 통역인 등 투쟁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임금 협상 타결에 열세를 쥐고 있는 정몽준 이사장은 피파 회장 후보 등록 전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 한 관계자는 올해 4월 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했고 회사 측은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임금 동결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실질 경영주인 정몽준 최대 주주와 직접 교섭을 하고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 39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대기업 집단 중 미성년자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2014 회계연도 기준 15개 그룹에서 미성년 친족 39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한 명당 평균 약 25억 원이며 총 962억 원이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GS 미성년 친족 6명이 710억 원어치를 보유해 액수가 가장 컸습니다.
신 의원은 대기업이 미성년자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경영권 강화와 절세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정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무렵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이를 믿은 피해자 A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억 9,964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전 판사는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은 오후 한때, 경상남북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전 해상과 동해 남부 전 해상,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로 나타나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하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조합원 인터뷰 순서인데요. 오늘은 멀리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근수 조합원 연결합니다. 박근수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수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아침 7시 한 52분 정도 되는데 미국은 현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수요일 오후에 3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3시 50분 정도. 네. 네네. 지금 병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건강 상태가 안 내가 간단한 좋습니까?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는데 지금 회복실에서 나와서 지금 자동차로 이제 집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건가요? 네, 아주 모든 것이 내장 검사를 마쳤는데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1992년에 이쪽 이민을 와서 한 23년째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23년? 근데 저는 네. 한국을 자주 가고 국민TV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인가요? 네,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곳, 여기 LA에서 한 10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님, 거기 미국 요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는 순간 날씨가 오늘 초인가? 날씨가 맑고 좋은데 지금 오늘 날씨는 섭씨로 한 4, 5도 정도 됩니다. 네. 한국 날씨는 아침에는 한 16도, 18도 이렇게 해서 약간 서늘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녁 때는 한 섭씨 한 15도 정도 그렇게 되죠. 좀 서늘하죠. 네. 지금 그 미국도 그 미디어 협동조합 그 지역 협의회가 그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LA도 몇몇 간 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전에 라디오 중재하고는 다른 타주에 네. 조합원이 몇 분 계시고, 이렇게 방송에 게시판에 글 올리고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서로 연락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조합원님은 언제 미디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셨습니까? 저는 1913년 2013년 9월 달에 가입했어요. 9월 달에. 네, 2013년 9월에 가입을 상당히 네, 초창기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라디오 방송 이렇게 TV 생기기 전에 라디오 방송 할 때죠. 네. 가입하게 된 이유를 조금 들어볼까요? 그건 저는 처음에 13년 4월 1일 날 첫 방송 그때부터 계속 방송을 들을 수 있었고, 네. 이것은 우리가 그때 대선 끝나고 나서니까 우리가 의식이 뚜렷이 같은 사람들끼리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나라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런 의식에서 네. 모인 사람들 저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동참하게 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박근수 조합원님도 거기에 동참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네. 조합원님이 많은 분들을 독려하셔가지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나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처음서부터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녹음을 가지고 우리 동아리에다 올리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가지고서 가입들을 많이 했죠. 네. 요즘 자주 듣는 국민 TV. 네, 지금도 방송 방송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우리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서 많은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자꾸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이걸 듣고 나서 가입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여기 어차피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지난 7월달, 8월달 두 달간의 방송 중단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새로 복귀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네. 또 한번 좀 언급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국민 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국민 라디오가 많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님의 생각들을 지금 말씀을 하실 예정인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8월 29일에 새로 구성대 이사분들에게 이렇게 수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외람되지만은 방송 중단했다가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우리는 노사관계 이런 가불관계가 아니다. 여기는 다른 타 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자들하고는 다르다는 인식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KBS 시청료 2,500원 그거를 돈 1,000원만 올리려고도 저항에 부딪혀서 못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여기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매월 11,000원씩 작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직원에 앞서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으로서의 여기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조합원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된다. 해서
일반 기업에서 노사관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직원 협의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처우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뭐 기업에서의 무슨 이 노동조합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난번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때 만이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우리는 모르지만 이사장 월급 없잖아요. 월급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방송사들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사장의 월급 있잖아요.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뜻이 똑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다 공동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2, 3만 명이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방송 아닙니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같은 뜻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이 언론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또 저희 28,000분의 조합원들과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제 오늘 박근소 조합원님도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샌더스 네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섰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앞선 건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네, 그런 데서 이제 주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네.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언제든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한 사람이 대선 고지에 오른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징크스가 있는데, 이번에 경우도 이제 오하이오주, 뉴저지주에서는 샌더스가 한 10% 이상 앞서 있지만. 오하이오 주에서 샌더스가 네. 앞선 거예요? 네, 오하이오주하고 뉴저지주 거기 네. 앞서 있는데 네. 아직 캘리포니아나 이런 선거인단 많은 데서는 아직까지 힐러리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연초까지만 해도 힐러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힐러리 지지도가 자꾸 뚝뚝뚝뚝 막 떨어져 나가죠. 왜냐하면 네. 얼마 전까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여성 유권자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한 40%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네. 그게 좀 상당히 이제 힐러리는 우려하는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 샌더스는 모든 내놓은 정책이 아주 극좌 네. 이런 이제 형식인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아마 힐러리 손은 8년 전 바락 오바마를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역전패했던 거 아닙니까? 저기 힐러리가. 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공화 민주 양당 사이에서는 이 근래에는 8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교차 정권 교체가 됐었는데 네. 그렇게 끝나고 치면 이번에 이제 공화당 순서인데 네. 사실 이번에 예상하기는 공화당에는 특별한 인물이 없을 거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이제 더버니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은 네. 그거는 사람들의 자극적인 발언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아주 지금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는 전문가들은 거의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새로 떠오르는 예. 메카슨 흑인 의사 출신 그 사람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공화당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 예. 주목한다면 제부시 부자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제부시 네. 옛날 플로리다 주지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좀 주목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다음 1년 후에 부부 대통령의 힐러리와 3부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제부시와의 대결이 된다고 좀
재미난 게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지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두 분이 경선 중이고 공화당은 네. 트럼프가 지금 우세를 보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 사람은 상당한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좀 대통령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생각이죠. 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예전에 허경영 그 후보 바람이 약간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려는데 허경영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균열 즐겁게 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바로 유권자들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되겠냐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는 많은 변동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에 있습니까? 네, 11월 여기는 항상 정해져 11월 둘째 화요일로 정해 있습니다. 한국은 12월 셋째 수요일로 돼 있죠. 여기는 11월 둘째 화요일이 선거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 11월 둘째 화요일. 그러니까 아마 11월 9일인가 10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날짜 계산은 나오죠. 네, 그러면 박근수 조합원님도 투표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여기는 시민권자로 되기 때문에 여기 투표를 하죠. 네, 과연 민주당 후보 저는 항상 여기 민주당 당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또 새정치민주당 당원으로 돼 있고 여기 와서도 투표하고 거기 가서도 투표하면서 저는 한국의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우리 이제 박근수 조합원님 아이디는 스타벅스인데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멀리 지금 23년째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30초 정도 듣겠습니다. 네, 어차피 기왕에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건지 한국 정치에도 조금 언급을 한다고 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건 박영선 의원이 쓴 누가 지도자인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이명박 좀 당장 구속해서 감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자기의 7시간 비밀을 그걸 다 공개하면서 그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국민TV 국민라디오에 계속해서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멀리에서 연결해 주셔서 박근수 조합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들과 또 세력구성된 이사진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또 이미애 진행자님 조합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박근수 조합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학습지 교사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싸워온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두 분이 투쟁 2822일 만에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유명자 지부장님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유명자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명자입니다. 네, 이른 시간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2822일 동안 그 투쟁에 오셨는데 건강 상태가 걱정이 돼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많이 나쁜 데는 없고요. 그냥 네. 이렇게 사소하게 조금 아직 체력이 좀 보충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네. 부분 말고는 뭐 크게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예. 가족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셨고 응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녀분하고 어떻게 응원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다행히 아직 비혼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아직 비혼이라서 이렇게 좀 길게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형제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충청도 고향에 따로 사세요. 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길게 천막농성이나 이런 거까지 하는 거는 다행히 좀 모르셔서. 네. 예, 이렇게 무슨 노조일이나 이런 걸 앞장서서 하는 건 아시는데. 네. 이런 걸 다행히 좀 모르셔가지고. 네. 예. 네. 재능교육 사태가 정말 2822일 횟수를 치자면 거의 8년이라는 세월인데. 예.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이 걸렸을까요? 노사 간의 타협이 되는데. 처음에는 원래 이제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가 도입돼서 이제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싸웠는데요. 네. 이제 회사가 결국은 그동안 노조 인정하면서 노사관계를 유지했던 걸 싸우는 집행부, 흔히 말하는 뭐 강성집행부, 네. 이제 이런 인식이 들면서 아예 이 사람들은 노동자도 아닌데 노조를 인정해 왔었는데 이번에만큼은 좀 노조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네. 노조가 이렇게 너무 강성집행부를 좀 약화시키면서 노조를 없애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화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긴 싸움이 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것도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 개인 사업자라는 신분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수고용 노동자이면서 개인 사업자로 보기 예. 때문에 그 회사 측하고 그 여러 가지 협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예. 2007년부터 이게 그 사측하고 협상을 예.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2007년 5월 달에 이제 단체 협약을 노사 간에 맺었는데 그 단체 협약 속에 임금 제도가 굉장히 계약되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걸 합의해줬던 이제 전 집행부가 사퇴를 하고 저희가 새롭게 선출이 되면서 네. 2007년 12월부터 이제 회사한테 이 임금 제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걸 요구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2010년에 노조원 12명을 해고했어요. 예, 2010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유명자 지부장님도 2010년 12월에 해고된 건가요? 예, 2010년 11월에 해고 통보를 받았죠. 2010년 11월에 해고 통보를
든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그 학습지 교사들의 그 열악한 임금 제도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학습지 교사들은 그 기본급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근속연수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정규직 노동자라면 당연히 이제 받아야 할 그런 모든 혜택들에서 벗어나여 있어요. 네. 100% 실적에 의한 네. 그렇게 임금이라고도 못 부르는 수수료를 받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원 전체의 회비를 받아서 회사에 100%에 입금시키면 이제 말일에 그 실적을 정산받아서 네. 그 실적에 따라서 그 회비의 몇 프로를 뭐 32%에서 52%까지 요 정도 이제 차등으로 지급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부장님. 32%를 수수료를 받으면 일부 재능교육 선생님들은 68%를 회사가 그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되는데요. 거죠. 예. 회비 한 과목에 예를 들어 이제 3만 원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뭐 35%도 받고 40%도 받고 50%도 받아가고 이렇게 선생님마다 네.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 기본급은 제로에서. 기본급은 전혀 없고 실적에 예, 따라서 이렇게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런 상태인가요? 재능교육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마이너스 될 때는 더 이제 이중으로 네. 또 삭감이 되는 이런 제도 때문에 저희가 2007년 12월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 완전하게 임금제도 시스템을 바꾸기가 많이 힘든 상태죠. 네. 그러니까 기본급이 없고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으신 분은 35%, 또 심지어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많은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분들을 재능교육 그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돈을 대납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13년도 재능교육 노조가 거리로 나섰어요. 그래서 2007년이요. 네, 2007년도에 이제 거리로 예. 나섰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거는 또 2013년도에 해화동 종탑 농성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러저러하게 이제 투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회사가 어떤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지 않겠냐라면서 이제 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쯤부터 이제 내부적으로 그 안을 회사가 이제 비공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한 한 안에 대해서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종탑 농성이 이제 저나 이제 전 위원장이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반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때 그 종탑 위에 올라갔던 조합원들이 내려오면서 회사하고 이제 합의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부장이었던 저나 위원장이었던 분이나 이렇게 3명의 조합원이 좀 반대를 하게 돼서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합의하고 저희는 계속 한 2년을 좀 더 넘게 지난 9월 11일까지 마지막 합의하는 날까지 좀 더 싸우게 됐던 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 2013년도 해화동 종탑 그 농성 이후로 지금 9명이 복직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에서 2015년이면 2년간의 세월이 이제 더 흘렀는데 유명자 그러니까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계속 투쟁을 해왔어요. 네네. 그러면 유명자 지부장님이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지 이제 임금제도로 싸우게 된 건데, 회사가 이제, 드림인 건, 단체협약, 이제 노사관계 없으니까 단체협약 없애버리겠다라면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체협약 파기된 2008년부터 싸움의 요구는 임금제도 개선에서 단체협약 원상 회복으로 계속 회사한테 요구하면서 싸웠고,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해고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네. 근데 2013년 그 종탑에서 내려왔던 조합원들이 합의했던 내용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체협약 원상 회복이라고 하면서 회사랑 합의문을 썼는데 현장의 교사들한테 적용을 시켜야 하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이 단체협약이 원상 회복됐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어서 기본으로 회사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적용됐어야 할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받아왔던 이제 장기 근속에 대한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원상 회복해야 그게 제대로 된 단체협약 원상 회복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싸우게 됐던 거죠. 네,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9월 10일 날 노사 그 합의가 됐는데요. 그럼 이때 9월 11일 날 합의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몇 가지 크게 임금제도 속에서 저희가 실적 때문에 또 고충 애로가 있는 사항이 큰 나쁜 제도가 있었는데 임금제도 속에 그 제도 이제 마이너스 월별 정산이라는 제도를 좀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이제 교사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몇 가지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걸 이제 회사로부터 공문이나 이런 걸로 확인받고 그리고 합의서에는 이제 저희가 복직하는 날짜와 그동안 싸우면서 이제 노사 간에 있었던 이제 법률적인 민영사 부분이나 이런 걸 서로 이제 취하하는 것, 그리고 현장 이제 합의하는 그 자리에서 그 회사가 교육기업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이제 용역들을 고용해서 조합원들에게 굉장한 성희롱, 성추행, 폭력 부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과, 유감 표명하는 부분은 이제 회사 측으로부터 좀 받아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합의하기에 이르게 됐어요. 네. 그러면 유명자 지부장님은 재능교육 선생님으로 언제 복귀하십니까? 그래서 크게 아프지는 않은데 체력으로 너무 많이 딸리고 이러저러한 고장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개월 좀 휴식 시간 갖고 이제 2016년 1월부터 복귀해서 아이들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재능교육 유명자 선생님 이렇게 이제 2016년 1월 복귀를 하시는데요. 지금 많은 그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에서 노사 간에 그런 어떤 분쟁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 2822일 투쟁을 하면서 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지금 노사 간에 어떤 협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쌍용 자동차 김득중 지부장님은 지금 무기한 단식 중이지 않습니까? 오늘 15일째 맞는데 그리고 이제 톨게이트 노조원들
또 투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쌍차 같은 경우는 우리랑 이제 투쟁한 기간이 얼마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싸워 오셨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해고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네. 회사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 비정규직 투쟁사업장들이 싸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톨게이트에 그 요금 수납하시는 노동자들이 이제 제마 노동조합 만들어서 싸우고 계신데요. 네. 사실 2822일까지 이렇게 오래 길게 싸우는 걸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되고, 예,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싸움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계 그 조건들이 너무 열악해서 싸우실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우리가 싸우면서 회사나 자본이 참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솔직히 많이 갖게 돼요. 네. 네, 우리가 좀 가진 힘,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우리끼리 단결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네.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네. 흔들리고 힘들고 그래도 좀 너무 먼저 우리가 이제 좀 한계를 가지면서 네.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고 좀 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네. 권리를 좀 당당하게 네. 이제 말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이제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장기 기록을 쓰셨는데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예. 말씀이 가슴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예,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지부장님 말씀을 정말 많이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예.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신 말씀 있으면 저희가 한 30초 정도 듣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국민TV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주변에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거나 노동조합 만들어서 권리를 외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른 시뻘겋다 이런 뿔 달린 사람처럼 네.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워낙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네. 언제든지 내 형제, 내 가족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 비정규직 문제나 정리해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고 좀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재능교육 선생님으로, 유명자 선생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유명자 지부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2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임미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고속버스 타고 오시면서 네. 어떤 돌발 상황이 있으셨다고요? 예, 어저께 저희가 보통 5시 반에 새벽 버스를 타면 8시 10분 정도 도착하는데요. 네. 어제 화장실 간 손님이 타지를 않아가지고 네. 차가 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울 들어와서 출근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네.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8시 40분쯤 돼서 도착을 하는 바람에 네. 부득이하게 제가 인터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히려 혁신안 통과되고 나서 오늘 인터뷰하는 게 저희 청취자들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데요.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 참관을 회의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풍경을 좀 스케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지난번 1차 중앙위원회 때에 비해서 한 저희가 그때 300분가량 오셨었구나. 그랬는데 네. 이번에 참 많이 오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뉴스에는 지금 제적위원 576명 가운데 417명이 참석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초기에는 300분 정도 참석을 했네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 318명이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중간에 이제 391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됐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최종 의결을 할 때는 400분이 넘었던 걸로 저희가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퇴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네. 저도 뒤를 돌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그 나가시는 분들 모습 보면서 좀 당황은 했는데 네. 어제 전반적으로 중앙위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서 그 회의를 지켜봤거든요. 네. 제가 저 모습이 과연 어디서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중앙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당이 계속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 뭐 당원들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에서 자꾸 민심이 떠나는 모습을 현장에서 접하는 중앙위원들이 그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위기감이 어저께 그 참석과 그 긴 시간에 토론 과정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던 그 이유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중앙위원들은 지금 57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네. 이제 우리가 알만한 중앙위원 분들 네. 안철수, 김한길 중앙위원 또 그 주승용 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중앙위원 분들은 불참하거나 자리를 가결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떴어요. 그래 이제 이분들의 그렇죠. 주승용 의원은 최고위원이니까 뜨지 못하고 네. 뭐 가결에 조경태 참여했습니까? 의원하고 네네 참석하셨고요. 네. 이종걸 대표도 참석을 했고 네. 이종걸 대표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아쉽게도 그분들이 다 자리를 뜬 건 맞아요. 안철수 의원은 아예 참석을 안 불참을 하셨고 김한길 의원도 불참을 하셨나요? 네, 제가 어저께 못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은 광역 단체장 중에 박원순 시장은 참여를 해서 표결에는 참석을 안 했고.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해요. 네.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당의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서울 시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이 자리를 중간에 떴다는 거는 알았는데 네. 저는 단체장들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단 네. 그 서울시의 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혁신위원회 내에 네. 박우석 구청장님 계시잖아요. 네. 근데 회의하시다가도
지역에 아무리 중요한 회의라도 지역에 일이 있으면 가셔요. 네. 예,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반면에 또 안희정 그 충남도지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가셨고 안희정 지사는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현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주류 의원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소위 이제 반대하고 있는 혁신안의 골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혁신안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논쟁을 벌여보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혁신위에 대해서 실패다라고 단정 지으시는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으시고요. 어저께 불참하신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이 혁신안 통과에 당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걸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 혁신안과 인사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불참하신 거는 혁신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지적을 해주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도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안과 인사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 부분을 반대한 걸로 보시는데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혁신안에 사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속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저께 그 지도체제 개편하는 문제,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제의 지도체제에서 그 당대표와 대표위원 체제로 바꾸면서 그것을 당헌을 바꾸는 것을 첫 번째 안건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천 관련해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게 이제 어제 통과가 된 건데 이 안에 보면 아마 그럴 수는 있어요. 당 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100% 그 국민 경선을 실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문제 제기할 만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신인한테 가산점을 주는 문제라든가 뭐 여성한테 그 가산점 주고 여성을 30% 의무 공천하겠다든가 여성을 비례대표에서 그전엔 50%였는데 60%로 확대하겠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 불만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러 계시다. 그리고 또 특히 중앙위원 중에서는 저희가 이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안심번호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실제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인구의 뭐 한 10%가 넘는 숫자가 한 20, 30%가 되는 숫자가 권리당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권리당원 몫을 또 주고 일반 국민들 몫을 또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당원으로 일반 국민의 몫으로 배정된 것에 당원이 들어와서 이 투표를 할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표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저희가 완전 국민 경선으로 아까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완전 국민 경선이란 건 김무성식의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 경선을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것이 정당의 기능에 맞느냐. 정당이 당원들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후보를 선발하는 것이 당의 가장 큰 기능인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결국 당이 약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국민 경선으로 가도 네. 그 당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아요. 네네. 그리고 좀 전에 안심번호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소해요, 저희는. 어떻게, 그, 전화를 뭐 설정을 해서 안심번호라는 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일단 경선하는 그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일반 집 전화로 저희가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받는 경우도 특히 드물고 일반 핸드폰 전화로 하면 그 사람의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무작위로 핸드폰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지역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안심번호는요. 네. 저희가 그 통신회사에다가 이걸 주는 거예요. 표본을. 저희가 1000명의 그 선거인단을 꾸리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1000명에 곱하기 20배를 해서 저희한테 번호를 줘요. 근데 그 주는 번호는 그 통신회사는 이 번호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의 번호인지를 그 번호 주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성별, 연령, 거주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표본을 그것에 저희가 요청한 표본 수에 20배의 표본을 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네네. 그런데 이 번호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에다가 뒤에 안심번호라고 가짜 번호를 하나 임의로 달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번호가 예를 들어서 1234다라고 하면 그 1234를 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딸린 가짜 번호가 만약에 뭐 6666이다 그러면 666을 걸면 1234의 이 번호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상계좌 받듯이 그렇죠, 가상 그렇죠. 전화번호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전화를 걸면 걸어서 물어보는 거죠.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내지는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먼저 1차로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새정치 지지자 플러스 무당파를 포함을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그 새정치연합에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참여 경선인단에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을 통해서 그분의 집 주소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소를 받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거인단이 확보가 될 거고요. 네. 이 확보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후보가. 네. 근데 이 선거운동은 저희가 구상한 걸로는 선관위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문자 몇 회, 그다음에 홍보물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신인과 현역이 동시에 공정한 그 횟수와 내용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그 후보를 선출하는 날 현장에 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못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ARS 투표를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네. 어쨌든 혁신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정성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갈이 대상은 어디까지냐라고 여쭤보니까 물갈이 대상은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새정치연합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석 달 동안 보면서 이 정도였어?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소위 비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들의 반발은 저는 결국 내년 공천에서 자신이 이 공천에서 부당하게 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경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발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반발을 하는 거지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은 그건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친노 그룹의 이선 후퇴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네.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친노 그룹의 이선 후퇴라기보다는 네. 지난번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누가 대상이 된다든가 뭐 다선 의원이 대상이 된다, 어느 그룹이 대상이 된다, 어느 세대가 인적 쇄신의 대상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저희가 이제 공천과 관련된 그 룰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누구를 특별히 배제하기 위한 룰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번 한 번 쓰고 말 그 공천 룰이 아니라 네. 새정치연합이 존재하는 한 저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공천과 관련된 6개 기구를 두고 각각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했거든요. 그리고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네. 사람들이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뒀기 때문에 네. 공천 룰 자체는 특정한 계파나 세대나 인물이 배제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든 룰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단지 아쉬운 거는 당이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자꾸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는 80석 얻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민심이 떠나간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 국민들이 이 불안해하는 이 마음을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 담당해야 할 정당이 이렇게 구태의 모습에 빠져서 전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 예. 욕먹어도 싸다 이런 생각해요. 네,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지내셨는데 그 386 세대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 네.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우리의 20대는 당당했습니다. 독재에 굴하지 않았던 우리는 결국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그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386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었던 86세대는 아직도 87년에 지나간 잔치상 앞에 서성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낡은 진보의 청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까? 저 솔직히요. 네. 안 의원님의 낡은 진보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르다. 예, 낡은 그분이 말씀하신 거 낡은 진보 청산하고 뭐 새로운 인물을 뭐 만들고 이런 거 그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저희 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희 위원들 모두 다 그건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는 그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저희는 그럼 그걸 어떻게 당내에서 구현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 낡은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예. 뭐 그거는 안 의원님의 낡은 진보고 그냥 제가 짐작키에 네. 안 의원님께서는 합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합당이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네. 대선에 그 후보 사퇴하신 이후에 그 문 대표와 같이 합당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분은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분은 이 새로운 진보, 그 진짜 진보이고 그 외에 그동안 민주당을 해왔던 사람들, 새정치연합을 해왔던 그쪽 집단은 전체를 통틀어서 낡은 진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나와는 다른 집단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네. 특히 이제 이인영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선배죠? 그거를... 이인영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동기예요. 제가 전대협 1기 세대니까 이인영 의원, 의상호 의원, 최재성 의원. 네네. 네, 같은 동기예요. 1기, 네, 동기네요. 네, 동기기 저희... 때문에 애정 어린 그 비판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은? 험지로 가라. 이거는 이동학 위원이 얘기한 건데요. 네. 저는 이제 험지로 가라라기보다는 네. 저는 좀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되게 실망스러웠던 건요. 네. 혁신안들이 10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 단 한 번도 그 소위 86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정치인들 내부에서 혁신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내지는 지지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혁신을 전체적으로 일으켜보자, 뭐 정풍운동을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사실 농사를 23년을 짓다가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는데 저는 올라갈 때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하면 네. 적어도 당내에서 그런 분들은 맞장구를 쳐줘서 안과 밖이 어우러져서 혁신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만 그리고 비관적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100여일의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까지 그분들 내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많이 실망을 하셨군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금태섭 변호사가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임미애 혁신위원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당에 대해서 책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네.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당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요. 백의종군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백의종군은 의원님 잠깐 백의종군에는 문재인 대표님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대신 그것이 지금 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무조건 버리는 것이 저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거나 네. 공천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 관련 기구들을 다 정비하고 이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그 범야권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틀도 함께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이 문 대표의 역할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문 대표의 역할이 그렇다면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이젠 좀 자신을 돌아봐야죠. 네. 그리고 백의종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석고대제. 아주 많은 분들이. 네. 석고대제하고 백의종군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임미애 대표, 저희 혁신위원님께서는 사실은 그 불모진 경북 의성에서 열린우리당의 그 공천을 받았나요? 아니면 기초위원회 내천인가요? 기초위원은 2번 했고요. 2번 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했어요. 네. 그런데 2번 다 당선이 되셨어요. 네. 정말 이런 불모지에서 당선이 되신 거는 참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갖는데요. 어떻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안 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아침 7시에 이제 일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소 네. 돌보러 가시는 건가요? 오늘 비 왔어요. 거기 비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편 혼자 일하러 나갔고요. 네. 저는 안 나갔어요. 오늘은 비가 오면은 네. 밭에 일할 수가 없어서. 네. 오늘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네네. 강행군을 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나 우리 청취자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실망한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100여 일의 혁신이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까지 그분들 내에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00여 일의 혁신이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까지 그분들 내에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혁신안이 그렇게 또 싹 100% 완벽한 혁신안은 없겠지만 네. 조금 더 우리 한번 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한 번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채찍질을 그리고 애정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정말 혁신안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이른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미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었습니다. 앞서서 그 박근수 그 미국 사시는 조합원 인터뷰에서 많은 그 우리 조합원들께서 댓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서영석 이사장님은 방송을 하셨고 상근을 하셨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셨고 또 현재 현상윤 이사장님도 상근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저희 뉴스투데이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부산 경찰 여자 경찰분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먼저 떠난 아들이 그리워 바다를 바라보며 위태롭게 앉아있던 아저씨를 살린 신참내기 여순경 사연에 네티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순경은 신발을 벗어놓고 바닷가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60대 아저씨를 살렸는데요. 그 주인공은 차민설 순경입니다. 아저씨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 더 이상 살기 싫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저씨를 차민설 순경이 뒤에서 확 끌어안고 위로해 드렸다고 합니다. 차민설 순경은 적적할 때 아들 대신 딸내미가 돼드리겠다는 말씀까지 전했는데요. 그래서 아저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따뜻한 뉴스인데요. 차민설 순경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정일 PD, 신지혜 아나운서, 진행의 이미혜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